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루커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채널온TV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굉장히 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로 웨비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IDC에서 2025년쯤에는 1년에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163조 기가바이트 정도 된다라는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년 25% 정도 이상씩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종류라든지 또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서 회사의 또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얻을 것인지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또 업체, 또 담당자라고 하면 빅쿼리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련된 플랫폼이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게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집니다. 1시간 남짓 굉장히 굵지만 짧게 저희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은 인사이트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웨비나 진행하시면서 오른쪽 창에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또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치시면 앞에 질문이라는 머릿글이 이렇게 자동으로 달립니다. 질문은 올리실 때는 꼭 슬래시를 치신 다음에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웨비나 중간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니까 꼭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또 경품도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부터 발표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는 구글의 다니엘 김 데이터 분석 테크리드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리드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테크리드를 맡고 있는 데니엘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빅쿼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오늘 말씀해 주실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오늘날 세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 네.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일이 또 다른 우리에게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그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거기에 중심이 되는 빅쿼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트로 부분 데니엘 김 데이터 분석 테크리드의 시간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할 내용은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오늘날의 세상에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데이터에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68은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가치를 뽑아낸 수치가 아니라 뽑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는다는 게 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먼저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했으며 그 증가 속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되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이종 시스템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요구사항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복잡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기술과 그 요구사항의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2000년대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대부분의 비즈니스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로 갔을 때 이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계속 변경됨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데이터가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은 더 유연한 데이터와 더 큰 규모의 빅데이터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속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조직에서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한 속도라든지 혹은 셀프 서비스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과 같이 최근의 기업들은 이러한 기존의 문제에 더해서 더 많은 규모와 속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솔루션이나 혹은 클라우드 버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 전통적인 도구,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래서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워크로드의 제약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는 회사는 검색 엔진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은 전 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하여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미션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의 데이터 클라우드는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빅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쿼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빅쿼리는 보통 테라바이트에서 100페타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관리 및 처리하는 클라우드 스케일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시 SQL을 지원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 실시간 처리, 그리고 지능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빅쿼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한 500기가 정도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약 5초 정도가 걸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빅쿼리는 그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겁니다. 이 화면은 이제 빅쿼리는 보통 이제 서버리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파란색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보통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빅쿼리는 서버리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치 분석을 위한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데이터와 워크로드의 리미테이션, 그 제약을 빅쿼리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제 빅쿼리 옴니입니다. 빅쿼리 옴니는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빅쿼리를 통해서 심리스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AWS, 그리고 애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빅쿼리에서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빅쿼리의 SQ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타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내가 뭔가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옮기고 싶을 때는 단순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빅쿼리 콘솔에서 로드를 할 때 선택적인 로드나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제 빅레이크입니다. 빅레이크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출시를 한 건데요. 이제 빅레이크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를 위해서 빅쿼리에서 제공하는 통합 스토리지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빅쿼리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고성능 스토리지 기술에 기반해서 우수한 데이터 분석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라는 걸 활용하실 때는 비용이라든지 혹은 데이터의 비정형성 이슈들 때문에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의 관리를 파일 시스템 수준밖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속도나 성능 또한 빅쿼리의 고성능 스토리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빅레이크를 활용하시면은 이런 이기종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고성능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먼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빅쿼리의 이런 익스터널 테이블로 연결할 때 구글 클라우드의 IAM과 연동해서 컬럼 레벨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수준의 파인그레이드 ACL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빅쿼리 옴니 기술을 통해서 타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 또한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빅쿼리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관점입니다. 빅쿼리는 기본적으로 안시 SQL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스팍이라든지 혹은 텐서플로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얼마 전에 스파콘 구글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서버리스 스팍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팍 작업을 실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스팍 클러스터를 설정하고 또 운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각 클라우드마다 매니지드 하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글도 데이터 프로기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습이 기본적인 설계와 그리고 최소한의 설정 및 관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버리 스팍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명령어로 내가 작성한 파이스팍 잡을 그냥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러면 이제 그 작업 자체가 서버리스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클러스터를 관리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빅쿼리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쿼리 콘솔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파이스팍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스파크 잡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화면을 추가해서 잡을 실행하시면은 그리고 그 결과를 빅쿼리 테이블에 다시 저장하고 다시 빅쿼리 SQL로 다음 테이블 작업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다시 스팍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훨씬 더 유용하게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BQML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QML은 빅쿼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빅쿼리는 약간 좀 괴물 같은 시스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을 개발하실 때 해야 되는 다양한 작업들입니다. 이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떤 결정적인 결과값을 내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확률에 의해서 값을 어림잡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을 위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ML 워크로드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좌측의 파란색 부분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이 지금 빅쿼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게 다른 시스템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이기종 시스템에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이닝된 모델을 서빙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것 같이 데이터를 익스포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익스포트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리소스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하시고 또 만들어진 모델을 서빙하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가 생기실 거고요. 그 이후에 있는 시스템들 또한 설정이라든지 리소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BQML은 뭘 하는 거냐면 그런 거를 심플리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그게 BQM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BQML은 그런 아까 얘기 드렸던 뭔가 리소스를 관리한다든지 혹은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려면 또 다른 랭귀지라든지 또 다른 프레임워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BQML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그냥 SQL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뭐 랭귀지라든지 날리지에 대한 추가적인 러닝 커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BQML을 쓰시면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쓰시는 전처리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하드 인코딩이라든지 널 임퓨테이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BQML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BQML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간단한 모델이긴 하지만 리니어 리그레서 모델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하단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머신러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SQL로 데이터를 그냥 가져온 거고요.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셀렉트물일 뿐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이 두 줄을 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대고 이제 프리딕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프리딕셔널 데이터를 SQL로 그냥 가져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ml.predic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은 프리딕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지표들을 실제 쿼리를 통해서 텍스트문으로 가져와서 또 다르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처음 소개해드렸던 우리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자체를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서 머신러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BQML에서 지원하는 모델들입니다. 당연히 BQML은 이런 캐주얼한 머신러닝, 심플리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커스텀한 모델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든지 리그레션 모델, 또 이런 것들이 딥러닝 기반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XGBoost, AutoML 테이블, 그리고 와이드 딥러닝이라든지,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위해서는 K-민즈,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한 아리마 모델, 그리고
어떤 추천을 위해서는 행렬 인수분해, 그리고 애노멀 디텍션을 위해서는 오토 엔코더가 지원이 되고요. 차원 축소를 위해서는 PCA,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위해서 구글 내에서 만들어져 있는 비즈 알고리즘을 통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explainable AI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MLOps 시스템을 위해서 모델을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BQML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 모델을 이제 구글에는 원래 머신러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이 벌텍스 A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벌텍스 AI와 연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현재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BQML에서 만든 모델을 벌텍스 AI에 있는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등록된 모델 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손쉽게 엔드포인트 서빙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엔드포인트 서빙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벌텍스 AI에서 제공하는 모델 모니터링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벌텍스 AI의 파이프라인들, 매니지드 파이프라인과 이렇게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리미티드 유저, 사용자에 대한 제약을 어떻게 없앨 건가, 그거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빅쿼리를 쓰신다는 건 SQL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SQL을 아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SQL을 모르시는 분들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구글에서는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와 빅쿼리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시트에서 이렇게 빅쿼리를 연결하시면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에게 친숙한 엑셀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데이터 시트에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쉽게 엑셀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으시고요. 그렇게 찾아진 것을 이렇게 그래프화 시키고 도표화 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하는 이러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엄청 빨리 달려왔습니다. 네네. 네. 이거 한 2시간짜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많은 얘기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옴니 관련된 솔루션에서 말씀하셨는데, 여튼 타 클라우드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빅쿼리에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다른 타 클라우드에 관련된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제약사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빅쿼리 옴니를 쓰시려면은 리전이라는, 이제 클라우드를 쓰시면 다 리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각각의 모든 클라우드의 리전을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하나의 제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는 지원되고 있는 리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 현재는 이제 미국 리전에 대해서 AWS 미국 리전과 애저 미국 리전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10월에 이제 한국 리전이 지원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쪽에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논리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아마 한국 리전이 지원될 거고요. 그게 아마 10월쯤에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운영하시는 기업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이런 기능들도 꽤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시트, 네. 엑셀, 그러니까 예를 들면 SQL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엑셀은 다 다룰 줄 아시거든요. 엑셀로 쉽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보니까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럼 뭐 어떤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없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거는 어차피 엑셀만 아시면 이제 거기에 제약사항은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구글 데이터 시트를 쓰셔야 되니까 MS 오피스를 쓰시면 안 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인터페이스가 거의 비슷해서 똑같습니다. 네네네. 거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인트로 부분에 대해서는 데니엘 김 데이터 분석 테크 리드의 전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쿼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데이트 내용과 함께 핵심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클로커스 엄수민 컨설턴트의 시간입니다. 발표할 주제는 커먼 데이터 애널리티스 파이프라인 on GCP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할지,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에 대한 사례와 함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2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커스 구글 클라우드 컨설턴트 엄수민입니다. 앞선 인트로 세션에서 빅쿼리의 강력한 성능과 장점, BQML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고 빅쿼리를 사용해 기업이 보다 스마트한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빅쿼리를 중심으로 이번 세션에서는
빅쿼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한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인사이트를 얻는 법, 그리고 저희 클로커스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시일 사례, 이렇게 세 가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님께서 소개해주신 내용에 더해 빅쿼리를 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아직 활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왜 써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빅쿼리는 페타바이트 단위까지 지원 가능한 구글 클라우드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의 특징으로 별도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으며 표준 SQL을 지원하므로 기존 분석 실무자들이 별도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쿼리 처리 용량당 과금되는 방식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매달 처음 1TB는 무료로 제공되며 그 이상은 서울 이전 기준 1TB당 $6가 과금됩니다.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기능으로 데이터셋, 테이블 단위로 사용자의 접근 권한 제어가 디테일하게 가능해 보안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쿼리의 특별한 기능 BQML을 활용하면 다른 서비스나 플랫폼으로의 데이터 이동 없이 별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빅쿼리 내에서 SQL만으로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이 제공되는 만큼 빅쿼리는 구글 클라우드의 핵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핵심 서비스인 빅쿼리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는지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가공해 처리 과정을 거쳐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빅쿼리에 저장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GCP 환경에서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아키텍처가 바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의 예시입니다. 수집, 처리, 적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단계는 둘러싸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관리형 에어플로우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포저를 활용해 자동화,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집, 처리, 적재 각 단계별로는 GCP에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스트리밍성 데이터와 배치성 데이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시간성, 즉 스트리밍 데이터의 경우 클라우드 펍섭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클라우드 펍섭은 아파치 카프카와 유사한 메시징 서비스로 서버리스, 완전 관리형의 특징을 갖춰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나 관리 없이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치성 데이터의 경우 구글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 두었다가 1시간 또는 하루 등의 특정 주기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송합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적재됩니다. 앞에서 제가 적절한 처리 단계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처리 단계가 바로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처리 단계입니다. 흔히 알고 계신 ETL의 과정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단계에는 4가지 서비스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빅쿼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계속 언급되었었는데 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 소개에도 있는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빅쿼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 사용되지만 빅쿼리 테이블에 로드된 데이터에 대해 SQL문을 사용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흔히 데이터를 처리하실 때는 ETL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텐데요. 빅쿼리에서 프로세싱 과정이 있는 경우엔 ELT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서버리스, 완전 관리형의 특징을 가진 아파치 빔 기반의 ETL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플로우는 코드 기반이긴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공수 없이 잡을 생성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글이 제공해준 템플릿에는 펍섭 to BigQuery, 클라우드 스토리지 to BigQuery 등 GCP 서비스 간 데이터의 이동이나 처리는 물론 펍섭 to 스플렁크, BigQuery to 엘라스틱서치 등 타 솔루션과의 데이터 이동도 포함됩니다. 제공되는 템플릿 외에도 커스텀 템플릿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퓨전은 별도의 코드 작성 없이 웹 UI만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빌드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플로우와 같이 서버리스 형태는 아니고 데이터 프록이라는 서비스를 실행 환경으로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퓨전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 자동으로 데이터 프록이 생성되고 삭제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록의 프로비저닝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 퓨전을 활용하면 웹 UI 상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파이프라인 빌드가 가능하고 ETL 개발자나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협업 방식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록은 구글 클라우드의 관리형 하둡, 스파크 서비스인데요. 스파크, 프레스토 등 총 30개가 넘는 오픈소스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프록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구글 컴퓨트 엔진 또는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중에 선택해서 생성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서버리스 데이터 프록이 출시되었습니다. 데이터 프록 클러스터는 간편하게 웹 UI상에서 생성이 가능하며 생성한 클러스터에서는 스파크, 하둡, 파이스파크, 하이브 등 여러 종류의 잡이 지원돼 데이터 ETL 처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처리한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그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적재하면 끝인 걸까요? 열심히 수집해서 처리, 변환을 시켜놓고 한 곳에 모아 저장했는데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적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까요? 이러한 궁금증들에 대해 이번 주제, GCP에서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얻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웨어하우스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 후 해당 결과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선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더 세부적으로 정의된 계층인 데이터 마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각자 볼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측과 같이 A, B, C 부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 데이터 마트와 연결된 레포트별로 각자 각 부서가 볼 수 있는 권한이 달라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별도 권한이 부여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기 위해 빅쿼리에서 따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옮겨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면 데이터의 정합성도 검증해야 하고 별도의 관리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빅쿼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의 기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마트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빅쿼리를 데이터 마트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빅쿼리 ACL 액세스 제어 기능과 승인된 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빅쿼리에서 별도로 데이터를 따로 이동하지 않고도 빅쿼리를 데이터 마트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뷰마다 부서별로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면 그림과 같이 레포트 1에는 A 부서만, 레포트 2에는 A, B 2개의 부서만, 레포트 3에는 C 부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분해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 마트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레포트를 작성하실 텐데요. 레포트를 작성하실 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서비스 또한 필요하실 것입니다. GCP에는 시각화하는 툴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툴에는 데이터 스튜디오와 루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크게 비용으로 나눠보자면 데이터 스튜디오는 무료 서비스이고 루커는 별도 라이센스 구매가 필요한 유료 서비스입니다.
비용 차이가 나는 만큼 지원되는 기능이나 사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스튜디오는 무료 서비스이지만 다양한 소스 연결이 지원되는데요. 빅쿼리를 포함해서 스프레드시트,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드 등 구글의 다른 서비스들은 물론 AWS의 레드시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등 타 플랫폼의 서비스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공부해야 하는 언어 등이 없고 웹 UI 상에서 클릭만으로도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대시보드가 필요하실 때 적절한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루커는 유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되는 기능이 더 다양한데요. 먼저 IP 기반으로 루커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고 디테일한 역할 설정이 가능해 루커 사용자, 개발자들의 권한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루커는 룩ML이라는 자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각 비즈니스마다, 기업마다 커스텀하게 로직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루커는 개발단과 배포단의 환경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운영단에 오픈하기 전 개발단에서 만든 테스트용 차트나 대시보드의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운영하면서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커는 성능망에서도 보다 우수합니다.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쿼리를 날리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결과를 얻어내 차트나 대시보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량의 대시보드를 고성능으로 커스텀하게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이 적합합니다. 다음은 저희 클루커스에서 진행했던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 패션업계 제조회사의 사례인데요. 기존 분석기 환경의 아키텍처와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된 분석 환경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 고객사의 분석기는 복잡하고 통합되지 못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먼저 소스 데이터부터 살펴보자면 내부망에 위치해 있는 온프레미스와 AWS 환경의 데이터들이 내부망의 온프레미스 ODS와 외부망의 구글 클라우드로 분산되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한 온프레미스 환경의 사이베이스와 GCP 환경의 빅쿼리를 둘 다 사용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BI 레포트의 소스도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상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키텍처상에는 특정 플랫폼을 표기해두지 않았지만 BI 툴도 여러 종류를 사용하면서 시각화 플랫폼이 통일되지 않아 보고서, 대시보드 등을 포함해 환경 관리에도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문제점을 요약하면 파이프라인 내 대부분의 과정들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상에 분산되어 있고 이에 따라 데이터 또한 내부망, 외부망을 모두 거치며 보안적인 이슈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환경을 어떻게 변경했을까요? 변경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아키텍처와 비교해 간소화되고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의 예시와도 유사해 보인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본 프로젝트에서 구축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데이터 소스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온프레미스에 저장되어 있는 SAP 데이터와 AWS RDS에 저장되어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흔히 GA라고 부르는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까지였습니다. 소스 데이터가 GCP 환경이 아닌 AWS와 온프레미스 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VPN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연결된 VPN 터널을 통해 데이터프록 인스턴스가 데이터를 수집해 빅쿼리로 적재했으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클라우드 컴포저에서 태그를 구성해 작업 스케줄링, 자동화를 구현했습니다. GA 데이터의 경우 이미 빅쿼리로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던 상태였고 기존엔 타 리전으로 내보내기 설정이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 데이터 세트를 서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GA와 빅쿼리의 연동,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이프라인 구성,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을 통해 패션 제조업체 K사가 얻은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입 효과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와 구글 클라우드로 산재되어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빅쿼리로 일원화함으로써 GCP 기반의 통합 분석 경영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내부망과 외부망을 모두 거치던 데이터의 흐름이 구글 클라우드 내부망 안에서만 이동하도록 변경되어 보다 프라이빗한 환경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성된 환경은 프라이빗할 뿐만이 아니라 복잡하게 여러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던 파이프라인을 크게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환경에서는 여러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운영, 관리에 대한 복잡성과 소모되는 공수, 비용이 많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 특히 빅쿼리 기반에 통합되고 간소화된 파이프라인을 갖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함으로써 관리의 편의성은 증가하고 운영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절감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단계 외에도 빅쿼리에 적재된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적인 넥스트 스텝이 가능한데요. 이 다음 단계에서의 활용 및 효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세션을 시작할 때 한 장으로 빅쿼리의 장점을 요약해 드리면서 BQML이라는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BQML을 활용하면 SQL이 익숙한 분석 실무자들이 빅쿼리에 저장해둔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QML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모델이 내장되어 있어서 활용도도 다양한데요. BQML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제조 회사인 만큼 매출이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BQML에서는 행렬 분해 모델이 지원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구매한 상품의 연관 상품이나 유사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회귀 모델과 시계열 예측 모델도 지원하는 모델의 일부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SCM, 공급망 관리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고 관리의 효율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K-민즈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된 데이터로 고객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 마케팅이나 우수 고객을 확보하는 등 마케팅 측면에서의 활용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세션의 3가지 주제에 대해선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세션은 빅쿼리와 구글의 타 서비스인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애널리틱스와의 통합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 클로커스 엄수민 컨설턴트의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실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들과 실제 생생한 구축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빅쿼리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마지막 세션은 클로커스의 박보령 컨설턴트의 순서입니다. 인터그레이션 빅쿼리 with GWS and GA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발표해 주실 텐데요. 다양한 구글 서비스와 또 빅쿼리를 어떻게 해서 잘 연동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커스 박보령 컨설턴트의 마지막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커스 구글 클라우드 컨설턴트 박보련입니다. 앞서 수미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빅쿼리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결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빅쿼리와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 빅쿼리와 함께 사용 가능한 구글 서비스를 알아보고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구글 서비스 중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배치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와 빅쿼리를 함께 사용하는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빅쿼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빅쿼리는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감사로그부터 구글 애널리틱스의 고객 데이터까지 모두 빅쿼리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쿼리에는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 서비스의 사용 데이터와 외부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빅쿼리에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 수준의 지식이 없더라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 구글 챗, 구글 드라이브 등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품에서 집계한 사용자 및 리소스의 감사 로그와 활동 로그를 빅쿼리에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쿼리와 연결 가능한 데이터 스튜디오 등의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커스텀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제품의 데이터를 빅쿼리에 함께 저장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구글 외부 리소스 사용에 대한 보고서까지 빅쿼리를 사용하여 보고 워크플로우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빅쿼리를 사용하여 회사 리소스의 활동과 사용량을 취합하고 분석했다면 구글 애널리틱스와 빅쿼리를 사용하면 웹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여 수집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빅쿼리에 취합한 후 그 패턴을 분석하고 사용자 이해도를 높여 현재 고객의 미래 행동, 잠재적 고객의 미래 가치, 제품에 대한 미래 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애널리틱스 이외에도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등 다양한 구글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빅쿼리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를 통해 빅쿼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메인 매출 리포트 및 앱 사용자의 동향을 분석하는 리포트 구성이 가능하며 유튜브의 경우 컨텐츠의 영향도를 분석한 리포트를 발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빅쿼리와 다양한 구글 제품을 활용하여 컨텐츠 영향력을 파악하고 추후 전략 수립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꼭 데이터의 지식이 있어야만 빅쿼리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없더라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빅쿼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빅쿼리의 단일 소스 저장소로 사용하거나 빅쿼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빅쿼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빅쿼리가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참조하는지 아니면 스프레드시트에서 빅쿼리의 데이터를 참조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로 참조하여 외부 테이블로 사용하는 경우 빅쿼리에서는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쿼리 대상 데이터가 빅쿼리 외부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 빅쿼리 내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쿼리를 보내는 것보다 처리 속도가 늦어집니다. 빠른 쿼리 수행을 필요로 한다면 스프레드시트의 대상 원본 데이터를 빅쿼리에 복사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본 데이터는 유지하고 쿼리 속도는 상승시킨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서 빅쿼리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연결된 시트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빅쿼리 내부의 원본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SQL 지식이 없어도 빅쿼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하고 공동 작업자와 공유하여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시각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보고 및 대시보드 워크플로우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빅쿼리를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실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환경 제조업체 2사는 보유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빅쿼리를 사용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앱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실무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빅쿼리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였고 다른 클라우드에 저장된 ERP 데이터를 빅쿼리에 저장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의사결정권자는 이를 기반으로 실무진이 입력한 데이터와 ERP가 연계된 보고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이 구축을 통해
실무자가 현장 업무 수행 후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기존의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실무자의 GWS 계정 인증을 통해 바로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관리형 데이터 통합 서비스인 데이터 퓨전과 뛰어난 성능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빅쿼리를 도입함으로써 운영에 소모되는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었고, 무료 BI 툴인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주요 KPI 분석이 용이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스프레드시트와 빅쿼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빅쿼리에 저장하고 이 내용을 분석하는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빅쿼리로 내보내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GA 콘솔에서 좌측 하단에 어드민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프로퍼티 카테고리에 빅쿼리 링크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파란 링크 버튼을 클릭하고 이쪽에서 GA 데이터를 저장할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프로젝트가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클로커스 데모라는 프로젝트의 GA와 연결을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A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데이터의 저장 빈도를 선택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GA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빅쿼리에 저장하기 위해 스트리밍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한 후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빠르게 연결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A와 빅쿼리 연결 설정이 완료되면 빅쿼리에서 애널리틱스로 시작하는 데이터셋 내에 날짜별로 파티셔닝 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테이블 내 프리뷰 탭에서는 조회를 위한 별도의 쿼리가 없어도 저장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빅쿼리에 저장된 GA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BQML 기능까지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샘플 GA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스프레드시트에는 연결된 시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빅쿼리에 수집된 데이터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스프레드시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데이터 메뉴 내의 데이터 커넥터 버튼을 클릭하면 손쉽게 연결된 시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 투 빅쿼리 버튼을 눌러 연결하고자 하는 빅쿼리 데이터셋이 속한 프로젝트를 입력하고 수집된 GA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셋과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잠시 기다리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빅쿼리에 적재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는 앱스크립트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앱스크립트를 통해 없는 기능을 만들거나 작업을 통합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스프레드시트에 연결된 빅쿼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스프레드시트 화면에서 BQML을 통한 웹사이트의 시간별 방문자 수 예측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툴즈 메뉴 내의 앱스크립트를 클릭하여 앱스크립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BQML이라는 메뉴를 추가하여 모델 학습 및 예측을 버튼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전에 작성한 샘플 코드입니다. 이제 상단의 런 버튼을 통해 코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스프레드시트 화면으로 돌아가면 기존에는 없던 BQML 메뉴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QML을 활용한 방문자 수 예측을 위해 먼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모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시간별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볼 수 있는 테이블을 생성할 건데요. 이렇게 테이블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앱 스크립트를 통해 생성한 BQML의 트레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빅쿼리의 테이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 스크립트 코드에서 설정한 빅쿼리 트레인 테이블로 이렇게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프레드시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방금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로 방문자 수 예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웹사이트의 날짜, 시간별 방문자 수 예측이 목표이므로 컬럼 이름을 데이트타임과 예측 방문자 수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측된 데이터들이 들어갈 범위를 선택한 후 BQML 메뉴에서 Forecast 버튼을 클릭하여 예측을 실행합니다. 시간별로 방문자 수를 예측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맞춰줍니다. 이제 기존의 데이터와 예측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차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영역이 기존의 방문자 수, 빨간색 영역이 예측한 방문자 수입니다. 이러한 차트를 보고서 대시보드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빅쿼리는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빅쿼리는 서버리스와 완전 관리형의 특징을 갖췄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분석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부터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 애널리틱스 등 다양한 구글 서비스의 데이터까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하나로 통합해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쿼리 데이터셋, 테이블, 뷰 등에서 세부적인 권한 설정이 지원되니 별도의 데이터 복제나 이동 없이도 데이터 마트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빅쿼리에 통합하여 적재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로 데이터 마트의 루커 혹은 데이터 스튜디오 등 BI 서비스를 연계하여 데이터 시각화로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SQL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기존 데이터 분석 실무자의 경우에도 빅쿼리에 내장된 BQML을 사용하면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없이 뛰어난 성능의 머신러닝 모델을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지만 SQL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스프레드시트에 연결된 시트 기능을 사용하여 익숙한 인터페이스에서 빅쿼리에 적재된 데이터에 대해 분석하고 시각화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빅쿼리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기업은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빅쿼리라는 통합된 환경을 통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민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클루커스는 클라우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및 AI 분야의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및 빅쿼리 활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클루커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설턴트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그 빅쿼리하고 연동됐을 때 실제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데모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셨는데 데모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다 가능한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데모 화면에서 보신 건 앱 스크립트 코드고요. 원래 스프레드시트에서 BQML이라는 기능이 메뉴에 없는데요. 데모에서 제가 앱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없는 기능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복잡한 코드가 앱스크립트로 BQML을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입니다. BQML은 빅쿼리에서처럼 기존의 분석 실무자가 익숙한 SQL문을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SQL을 다룰 줄 아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실제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1시간 남짓 오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실제 빅쿼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이 빅쿼리가 합쳐졌을 때 굉장히 쉽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또 머신러닝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문의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GCP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빅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혹 GCP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연락 한번 주시면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클로커스 웨비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클로커스가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앤 AI용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지금 아직도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꼭 좀 설문조사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질문도 감사하고요. 혹시 답변 미처 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커스 웨비나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